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시칼 어나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혜영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문장 토크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단어 토크나, 포스태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습을 위해서 코 NLP와 소이 NL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문장 토크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토크나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문장 토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은 우리가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전처리 단계로 사용이 되고요. 문장에 대한 구분은 언어와 상황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토크나를 시켜보자라는 거죠. 문장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느낌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끊어주게 되고,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게 되고, 또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게 되고, 또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주고 있어요. 한글도 한번 봐볼까요? 자,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주고,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주고, 또 물음표 기준으로 해서 끊어줬죠.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주고, 또 물음표 기준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는 거 보이죠? 또 물음표 기준으로 끊어주고, 느낌표 기준으로 끊어주고, 물음표 기준으로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닥터 김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근데 이때 사용하는 이 마침표는 어쩌죠? 문장의 끝이 아닌 거죠. 약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줄임말 같은 거 표현을 할 때도 마침표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어라든지 숫자라든지 날짜 2025년 12월 31일 이런 건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때의 마침표도 문장의 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이런 구두점만으로 문장을 구분하기보다는 언어별 규칙이라든지 정규 표현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NLP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장 토크나에 대한 실습을 콜앱 화면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NLTK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 NLTK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툴킷이다 해서 자연어 처리를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설치가 되었으면 이제 이거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임포트 해주면 되고요. 이 NLTK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PUNKT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 패키지는
문장 분리와 단어 토큰화를 위한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해야지 뒤쪽에서 센트 토크나이즈 같은 함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없는지 한번 해보고요. 네,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 NLTK 토크나이즈 모듈에서 센트 토크나이즈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오고요. 이 센트 토크나이즈 함수는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장 끝에 있는 마침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타가 있었군요.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과연 잘 분리를 해줄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영어 문장으로 한번 해보고요. 또 한글 문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영어 문장을 가지고 네, 문장 분리를 잘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임의의 영어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침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도록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네, 마침표 찍었고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함수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결과값은 네, 센트 ENG는 넣고 네, 그래서 텍스트 ENG를 센트 토크나이즈 함수에 넣은 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문장 분리가 된 결과값 또 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오타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게 원본. 자, 헬로우에서 여기서 물음표 있죠? 네, 물음표에서 끊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마침 느낌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랬더니 자 분리된 결과를 보면 자 여기서 예, 느낌표에서 끊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여기 물음표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잘 넘어가고 여기 있는 이제 마침표에서 끊어주고 또 마지막 마침표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글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한글 문장. 자, 이번에는 이제 네, 한글 문장을 한번 입력을 해 볼 거고요.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잘 분리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글자를 여러분도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어지니까 한 문장으로 놔두고요. 그럼 이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sent kor 함수에다 한번 집어넣어서 그래서 한번 잘 분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느낌표에서 분리를 해주죠. 그다음 마침표 분리를 해주고 물음표죠. 물음표 분리를 해주고 마침표 분리를 해주고 물음표 또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잘 분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복사해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을 했을 때도 잘 분리를 할까라고 봤더니 잘 분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마침표에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 닥터에서 끊을 텐데 이 닥터에서 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글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복사를 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도 잘 해주는 거죠.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거는 날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지 않고 여기서 잘 끊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긴 문서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파일 단추를 눌러주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배포했던 python.txt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면 업로드가 되고요. 한번 구경을 해보면 파이썬이라는 파이썬이라는 이제 파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잘 구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썬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지 보고
자, 먼저 파일을 읽어 와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텍스트 네, 그래서 텍스트 네, ENG 파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해주고 나서 파일 이름이 python.txt 파일을 읽어 오세요 라고 해주고, 그러면 그게 텍스트 ENG 파일로 들어갔죠. 그거를 이제 토크나이즈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자, 해당된 파일로 토크나이즈를 잘 시켜주세요 라는 거죠. 이때 이제 send tokenize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출력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자, 원본 파일 이 텍스트 네, 파일에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문장 분리를 한 파일, 자,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리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조금 줄여주고요. 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침표에서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침표에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 문장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글 좀 긴 파일을 가지고 얘가 잘 분리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포한 그래서 네, questi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요. question이라는 파일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해보면, 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잘 분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이거랑 비슷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네, 가져온 다음에 이제 내용만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일 이름이 question이고, 네, 이거를 이제 파일 이름은 KOR로 하고 여기도 네, KOR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 두 군데만 고쳐주면 되죠. 자,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 여기도 파일 이름을 네, 해주고, 자, 결과 파일도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question이라는 파일을 읽어와서 텍스트 KOR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자, 텍스트 KOR 파일을 send tokenize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을 send KOR 파일에 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본이 되겠고 문장 분리가 된 파일이 이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네,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보면은 네, 얘도 이제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니까 여기서 분류를 해주고, 네, 보면은 자 여기서 분류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네, 그죠. 문장이 하나의 문장의 내용이 지금 길군요. 그래서 얘도 마침표에서 분리를 해주고 있고요. 네. 에서 분리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글에서도 무난하게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워드 토크나이제이션 해서 단어 토크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단어 토큰하다 그러면 텍스트를 개별 단어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텍스트의 각 단어를 분석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어와 단어 사이가 뭘로 구분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공백, 마침표, 쉼표, 느낌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나누게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패턴을 처리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word tokenize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는 NLTK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단어 토크나 함수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분류를 하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구두점도 별도의 토큰으로 간주를 하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NLTK tokenize에서 word tokenize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제 느낌표 따로 분류가 되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글을 살펴보면 일단은 얘는 공백, 마침표, 쉼표, 느낌표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얘 별도죠. 네, 별도. 네, 공백이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공백, 또 공백, 마침표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토큰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해볼게요. 지금은 단어 토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듣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실행은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토큰화를 위한 이제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from nltk tokenize에서 제공하는 word word tokenize 함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져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eng에다가 이제 영어 문장을 우리가 쓸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 변수에다가 word tokenize 함수를 넣는 거죠. 자, 우리가 기술한 것을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텍스트 eng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죠? 단어 토큰화. 자, 단어 토큰화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어 문장을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영어 문장을 한번 기술을 해서 단어별로 나누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도 다양하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헬로하고 느낌표도 별도의 토큰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별로 구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사 한번 했고요. 위에서 했던 것이 있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문장을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실행 한번 해주면 얘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볼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 마침표를 보면은 여기서는 네, 이게 이제 별도로 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닥터 김 할 때 이 마침표는 구분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약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닥터에 이렇게 이제 하나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마침표와 여기 있는 마침표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거를 얘가 잘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조금만 수정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거를 자, 그대로 가져와서 자, 한글 문장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연어 처리를 네, 배우고 있어요. 느낌표. 네. 재미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좀 이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네, K 네, OR로 제가 네,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변수명만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해볼게요. 네, 실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한글 자체도 물음표라든지 마침표로 단어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 물음표를 별도로 빼고 있죠. 있어요에서 있어요 느낌표를 이렇게 별도로 네, 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거를 자, 잘 복사를 해가지고 자, 위에서 저희가 뭐를 해봤냐면 그죠? 영희의 생일은 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걸 했었죠. 이거는 얘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에다가 넣었어요. 똑같이. 그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침표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별도로 빼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마침표는 날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빼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네,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되고 있군. word tokenize, 단어 토큰화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파일이 있었죠. 이 파일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읽어오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텍스트, 네, ENG 파일. 네. 자, 일단은 파일을 가져와야 되니까 오픈해주고, python.txt를 자, 읽어오세요.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죠. 여기랑. 네, 그래서 영어에 해당된 거니까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 이 파일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word eng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긴 문장을
단어로 토큰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이 python.txt 파일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단어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글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 파일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지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 복사해서 가져오는데 이제 여기가 무슨 파일이에요? 네. 퀘스천이라는 파일이고 파일 이름을 제가 여기를 KOR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KOR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question이라는 파일을 읽어와서 테스트 KOR 파일에다 넣고 테스트 KOR 파일에 단어 토큰화를 시켜서 그 결과를 워드 텍스트 KOR 파일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원본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토큰화가 된 결과도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실행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공백과 네, 쉼표와 마침표, 느낌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포스트 태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포스트 태깅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텍스트에서 각 단어의 품사를 식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이 있어서 구분을 했는데 좀 분석에 필요한 것을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거를 이제 품사별로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품사만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품사 정보를 태그 형태로 부착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예요. 이거는 대명사예요. 이거는 동사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착하는 작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태깅은 우리가 텍스트 처리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되고요. 이 포스트 태깅은 우리가 NL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품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성질을 지닌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명사끼리 또는 대명사끼리, 동사끼리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단어들끼리 모아놓은 건데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어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체언이다 그러면 이제 주로 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러한 명사들은 주로 이제 주어로 사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용언이다 그러면 이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요. 주로 이제 서술어로 사용이 돼요. 간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네, 수식어는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큰, 빨리 이런 식으로. 네. 독립어는 다른 언어적인 요소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머 이런 식으로. 네, 관계어는 단어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뭐뭐의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을, 누구누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구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되고요.
자, 의미에 따라서 구품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명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네, 그 다음에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것. 나, 너, 이것 이런 식으로. 자, 수사가 있고 동사,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거. 먹다, 달리다 이런 거.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쁘다, 작다 이런 식으로. 관형사는 체온 앞에서 의미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새, 큰, 저. 부사는 용언 앞에서 의미를 꾸며주는 거예요. 빨리, 매우, 잘 이런 식으로. 감탄사는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말로서 아, 와 이런 식으로. 조사는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누구이,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을,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처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의미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형태소가 있습니다. 형태소는 언어학에서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그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사람과 들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때 사람은 명사가 되는 것이고 들은 이제 접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분석을 하면 뜻을 잃어버리는 의미의 최소 단위다. 자,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사하고 람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까지가 이제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최소 단위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건 이제 품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세종 품사 태그가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종 품사 태그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표준 태그 셋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네,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까요? 여기서 책이다 라는 거, 책. 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일반 명사가 되는 거죠. 일반 명사는 NNG로 표시를 하자. 그러면 얘가 이제 NNG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을이다라는 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조사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사는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얘는 이제 목적격 조사가 되어서 JKO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읽었다 해서 읽이라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는 뭘로 표현을 하자? VV로 표시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엇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읽었다 해서 엇은 이제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뭐라고 표시를 하자. 그래서 어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어말 어미다라고 해서 잎이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자, 읽었다. 여기서 얘도 이제 어미로 해결이 되고 여기서 이 F는 이제 종결 어미다 해서 EF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었다 해서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냐. 저는 명사하고 동사만 추출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책이라는 것과 읽다 해서 읽을 가져와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겠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뭔가요? 책을 읽었다죠. 그래서 책과
읽다 이런 걸 이제 가져와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품사는 이렇게 이제 약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 ing, 동사 VV, 형용사 VA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네. 형태소를 크게 분류를 해주면 이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립 형태소는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명사의 예, 뭐가 있을까요? 명사에는 책, 사람, 서울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동사의 예를 본다면 이제 먹다, 가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형용사의 예를 본다면 예쁘다, 크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의존 형태소다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에 붙어야지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사라든지 전미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먹다. 자, 이 먹다는 이 다라는 어간 먹에서 붙어서 의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사의 예를 본다면 조사, 책을 에서 을을 본다면 또 사람이에서 네,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 자립 형태소와 결합되어서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단독으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이제 자립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품사에 대한 태그 앞에서 잠깐 봤죠. 그래서 책, 사람 이러한 게 뭐죠? 명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NNG다 라고 약어로 표현을 하고요. 서울, 홍길동 이런 건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서 NMP다 라고 표시를 하고 가다, 먹다 라는 것은 동사로서 VV라고 표시를 하고 예쁘다, 크다 이런 건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VA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빨리, 매우 이거는 이제 일반 부사로서 MAG다 라고 표시를 하고 가 이런 건 이제 주격 조사다 라고 해서 JKS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런 것은 이제 종결어미다 해서 EF라고 표시를 해주고 어머나 이런 식은 IC 감탄사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어간이다 그러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어미나 접사 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붙기 전에 단어의 이제 뿌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완전한 단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간에 이제 어미가 붙거나 또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다가 있다. 그럼 여기서 가가 간이 되는 것이고 다가 이제 종결 어미가 되는 거고요. 예쁘다에서 예쁘가 어간이 되는 것이고 다가 이제 종결 어미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미다라는 것은 어간에 붙어가지고 문법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 사형, 어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종결어미다 그러면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해요. 땡땡다, 땡땡요. 그래서 먹는다,
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먹는다. 봐볼까요? 먹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됐냐면, 먹이라는 것과 는다. 먹이라는 게 이제 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종결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갑니다. 에서 보면 가가 이제 간이 되는 것이고, 자, 얘가 이제 종결 어미가 되는 부분이고요. 연결 어미가 있습니다. 네,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고며, 먹고, 가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먹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먹이 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고가 이제 미가 되는 거죠.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가 간이 되는 것이고, 며가 이제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다 그러면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 먹은 음식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가가 이제 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는 얘가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것이고요. 먹은 음식이 있다. 그럼 여기서 먹이 간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접두사와 접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두사다라고 하면 어간 앞에 붙어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소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참이 붙었어요. 그래서 참사랑이 되는군요. 이때의 접두어 참, 이거는 이제 진정한 그런 의미를 더 하는 거죠. 자, 소리는 소리인데 헛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헛 소리다. 헛은 이제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의미를 더하는 것을 우리는 접두사라고 하고요. 접미사는 어간 뒤에 붙어서 단어의 품사를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역할을 해요. 행복하다입니다. 여기서 하다가 접미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해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단어의 품사를 바꿔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에다가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랑에다가 스럽다가 붙었어요.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서 자랑스럽다라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 노력에 가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력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가라는 이제 명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의 가는 이제 접미사였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해 보았어요. 자, 대표적인 형태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예시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형태소만 출력을 해보자.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형태소와 해당된 품사를 출력을 해보자. 각 형태소에 품사를 태깅을 해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와 해당되는 품사가 같이 출력이 되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법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글은 NMP, 형태소, 분석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사만 추출을 해가지고 핵심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만 필터링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우리가 NMP 또 NNG로 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명사만 추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코 NL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NLP 작업이 있어요. 이 한국어 NLP다라고 하면 한국어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자연어 처리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이제 좀 복잡한 문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다루는 것이고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구성을 하는 형태소로 분리를 하는 거고 그 형태소의 품사를 분석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한국어 NLP에서는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가 사용이 됩니다. 한나눔, 코코마, 코모란, 메캅, OKT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장고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삼성에서도 만들고 LG에서도 만들고 각각 여러 회사들에서 만들죠. 그래서 냉장고라는 기본 제품의 기본 기능을 갖추면서 회사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죠. 네, 그러한 차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형태소 분석기가 있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의 성능 평가 요소를 살펴본다면 똑같은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형태소 분석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을 제대로 해주는지 또 기본형을 제대로 찾는지 자, 품사 태깅 오타네요. 태깅이 제대로 되는지 또 띄어쓰기를 잘 추정하는지 또 미등록 단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자, 이런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 NLP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코 NLP를 설치를 했어요. 파이썬 패키지 이제 관리자 여기 PIP를 이용을 해가지고 코 NLP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core NLPy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서 이후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core NLPy 라이브러리에 보면 태그 모듈이 있고 거기서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임포트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해 볼 거는 한나눔, 코코마, 코모란, OK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4가지군요. 4가지 형태소 분석기를 초기화를 해가지고 각각의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이 객체를 사용을 해서 한국어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 그리고 품사 태깅 이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한나눔에 대해서 보면은 한나눔 형태소 분석기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이 한나눔이라는 이제 변수에 할당이 되었고 이후에 이 한나눔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코코마는 KKMI, 코모라는 코모란, OKT는 OKT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문장은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꼬꼬마군요.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이 텍스트를 형태소로 분리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꼬마 분석기에 있어서 몹스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주어진 문장을 형태소 리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분석기를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한나눔, 코모란, OKT를 이용을 해서 형태소 분석기를 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눔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려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소 분석기는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신조어는 잘 처리를 해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나 어제 탑골공원 보고 우리 집 계린이랑 동네 산책했는데 창조주 만나서 같이 에카 갔다 왔어. 라는 이제 신조어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문장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한 지 많은 이제 횟수가 지났잖아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의 단어와 지금에 쓰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골공원이다 그러면 이제 음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고, 게린이는 이제 우리 집 반려견이고, 창조주는 엄마가 되고, 에카는 애견 카페가 돼요. 그래서 나 어제 음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탑골공원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집 강아지랑 동네 산책을 했는데 엄마를 만나서 애견 카페에 갔다 왔어.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런 것들도 형태소 분석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탑골 공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에카, 에카는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이제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창조주, 창조주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콜앱 화면에서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 NL 파일을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 중 우리가 이제 다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자, 형태소 분석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변수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자, 한 나눔에 주고요. 그다음에 꼬꼬마 할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네, 코모란 할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OKT 할당을 해 주고요. 됐죠? 네. 네. 여기서 네. 자, 교환 파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나눔을 그냥 한 나눔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테스트할 문장을 먼저 입력을 해서 내용은 한글 형태소. 네,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할게요. 자, 근데 이제 형태소 분석기에 뭐를 썼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형태소 분석기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이 KK 네, MA였죠. 몹스 하고 텍스트를 넣은 것.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여기가 네. 한 나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코모란. 그다음에 자, 여기가 OKT. 하고 이제 앞에도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실행합니다. 네. 자, 코모란까지 나왔고 OKT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로 분리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교환해서 보듯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고 분석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텍스트에다가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집어 넣어보자.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을 집어 넣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여기를 지우고 네. 질문 생성에 한글로 써야겠죠? 질문 네. 생성의 전체 과정을 네,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가 잘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역시나 봤듯이 한 나눔은 이제 전혀 나누지 않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나누는 게 있는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고 할에서 차이가 있죠. 자동화와 할. 이렇게 이제 생성의 여기서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신조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신조어가 들어간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나 어제 탑골 공원 보고 우리 집 계린이랑 동네 산책 했는데 창조주 만나서 같이 에카 갔다 왔어.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탑골 공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린이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주는 똑같이 되어 있고 에카 이렇게 이제 약간 다르게 분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신조어가 들어간 것을 한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딸 바보인 벼락 거지가 월급 루팡하고 플렉스하고 있음. 한번 봐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딸 바보다, 딸 바보 이렇게 다 있죠. 벼락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급 루팡, 월급은 이제 축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플렉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알잘딱깔새 해볼까요? 알잘딱깔센하게 처리하렴.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고 있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알잘때꺼선하, 알잘딱깔센 이게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형태소만 이제 출력을 했는데 품사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명사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을 했고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품사도 출력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주로 필요한 게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명사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있는 거 사용을 해 볼게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프린트하고 분절된 형태소만 출력을 하자. 라는 문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는 이번에는 형태소와 분절된 형태소와 자, 품사도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명사만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형태소 출력해주고 형태소와 품사 출력을 해주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 변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태소와 품사를 출력을 하겠다. 그냥 형태소만 출력을 할 때는 이제 몹스라는 이제 명령어를 썼는데, 형태소와 품사를 같이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게 PO
S가 됩니다. POS.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주고요. 그 중에서 명사만 추출하자라는 것은 자, 명령어를 이거를 써주면 돼요. 네. 자, 됐을까요? 실행 한번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화면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를 넣어 볼게요. 좀 보기 좋으라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거의 명사에 있잖아요. 한글, 형태소, 분석기, 비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형태소에 대한 출력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명사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4개의 형태소 분석기의 결과가 이렇게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예시가 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죠? 네, 이렇게 공백이 없는 문서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해보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리릭 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공백이 없다 보니까 좀 얘가 많이 혼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조어가 들어간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신조어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얘기가 있죠. 네. 탑골공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탑골공원은 어떻게 표시해 줄까 살펴보면은 자,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명사를 추출을 하자 할 때 나라는 것을 넣는데 코모라는 안 넣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어제 탑도 안 넣은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군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탑골 공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게리니 얘는 게리니를 처리 못했고 게리니 됐죠. 또 창조주는 이렇게 명사로 처리했고 에카 에와 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조어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신조어가 이게 있었군요. 네, 딸바보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코드를 복사를 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딸바보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딸바보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안 들어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를 볼까요? 딸을 처리하지 못하고 얘는 딸과 바보를 따놓아서 처리하고 벼락 거지 그다음에 월급 루팡 루팡하 월급 그다음에 루팡 플렉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하나 알잘딱깔센이 있었죠. 알잘딱깔센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알잘딱깔셋을 제가 복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형태소 분석기를 만든 시점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얘가 응용해서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알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처리. 알센만 얘가 가지고 있죠. 처리. 얘는 알잘딱깔센을 아예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일이 있었죠? 네, 그 파일을 가지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네, 한글이니까 question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보고요. question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텍스트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텍스트 부분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오픈하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자, 여기만 바꿔주면 이제 나머지 결과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이제 긴 문장이 되고, 긴 문장에서 이제, 명사만 추출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쭉 추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명사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된 내용이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ime2 파일을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time2.txt 파일을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요. time2.txt 파일은 이제 이렇게 매우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는 네, time2.txt 파일이고요. 네,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모란을 이용을 할게요. 이제 다양한 형태소 분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모란을 이용을 해서 일단 형태소를 출력을 해 보도록해요. 네, 하면 이렇게 이제 형태소가 출력이 되고, 자, 형태소하고 품사를 같이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었죠? 네,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주면 형태소하고 품사를 같이 출력을 해주고, 네, 내가 명사만 출력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별도의 이렇게 명령어로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뭐를 하고자 하냐면 자, 동사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이제 코드를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죠. 그래서 동사를 저장할 리스트를 그냥 동사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사의 내용을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앞에서
자, 있었는데 지금 앞에서 보면 여기 있는 코모란점.pos가 있었죠. 이거를 제가 이제 별도의 변수로 넣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것을 텍스트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태그하고 단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죠. 단어와 태그로 되어 있는 것을 코모란 포스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있었다 그죠? 단어와 품사. 그래서 단어, 첫 번째 거는 단어는 word라는 변수에 놓고 품사는 이제 pos에 넣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POS에 들어온 것이 동사냐라는 거죠. 자, 동사는 우리가 이제 약어로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VV다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VV이면 이제 동사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비워둔 게 있었잖아요. 동사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계속 추가를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추가를 하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죠? 단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동사라는 리스트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동사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라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동사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처리될지 보면은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났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 같다 표시가 등호 표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동사는 뒤에가 어때요? 다자가 넣어서 해주는 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word를 넣을 때 다를 포함시켜서 넣어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형용사도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 와가지고 자, 여기를 이제 저희가 그냥 주석 처리를 할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동사를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를 출력을 해보자? 자, 형용사를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 이름이 이제 형용사. 제가 그냥 리스트 이름을 한글로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형용사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기로 했었죠? 포스태깅이 VA였죠. VA.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이름이 뭐냐면 형용사예요. 이렇게 해주면 자, 형용사가 출력이 되는데요. 아, 여기죠? 네. 형용사라는 리스트에다가 이제 추가가 되었어야 되죠. 네. 형용사. 그러면 이제 형용사에도 이제 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동사였고, 네. 여기는 이제 형용사였고, 형용사만 따로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명사를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명사를 이 포스태깅을 이용을 해서 명사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명사라는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형용사가 있는 자리는 이제 명사는 다를 안 붙여도 되니까 지워주고 얘도 이제 명사를 추출하겠다. 네. 여기도 이제 명사를 추출하겠다 라고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명사는 포스태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NNG인가요? 네, NNG인가요? 라고 해주고,
ing. 네. 네. 또는 자, 명사가 또 뭐가 있었죠? NMP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는 NMP도 있었죠? 네. 그래서 자, 이거이면 명사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명사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갖다 표시죠. 네, 이꼴 표시 2개. 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명사가 이제 추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명사죠. 이 문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명사는 누구이고 몇 개인가요? 라는 걸 이제 알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프로그램 짜려면 이제 힘든 부분인데 우리의 고민을 알고 이제 별도의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바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카운터라는 이제 함수를 가져오고요. 자, 명사의 빈도수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사다라는 것은 어떤 리스트에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네, 카운터 명사. 명사라는 리스트에 있는 것에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는 거고 그걸 이제 별도의 변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명사다 해서 C 이렇게 변수명을 잡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속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빈도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명사를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것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하고 열 이렇게 해주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10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10개를 추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별도의 변수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 네, 탑. 자,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탑 10에 있는 탑 10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데 어떤 명사가 있고 그것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같이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변수를 2개를 줬고 네, 탑 10. 탑 10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명사, 하나는 개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프린트를 해주는데 2개의 값, 얘와 네, 얘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수가 많은 것 순서대로 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왕이 23번 나왔고 유태인이 14번, 일이 11번, 왕이 8번, 거지가 8번, 나라가 7번, 것이 7번, 날이 6번, 자신이 6번, 말이 6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라는 이제 통계 조사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분석하는 대상인 명사를 추출을 했고 해당되는 명사가 몇 번 나왔는지 빈도 분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형태소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